네, 국내 증시의 특징을 점검하면서 오늘장 대비 전략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회 연구위원 이어서 함께 하시고요.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양시장의 특징으로 본다면 수급 개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1970선까지 외국인이 다소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620선을 회복을 했어요. 이 양 지수를 놓고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뭐 양시장 모두 강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뭐 훨씬 이제 강했었었고, 따라서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한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은 과연 코스닥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5일 연속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이죠. 유로존 쪽에서의 어떤 자본 부분들,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리스의 그렉시트 관련 문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 부분들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유로존 쪽에서의 어떤 이러한 대외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을 비롯한 뭐 신흥국 시장, 사실 뭐 최근에 신흥국 시장 쪽으로는 계속 들어왔었었고 우리만 좀 소외를 당하는 흐름이었었지만은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도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11월 달 이때 어떤 고점만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뭐 2,000포인트 돌파는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좋은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620선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종목이 코스닥 지수처럼 지금 수직으로 계속 갔던 종목들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고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따라서 뭐 종목별로는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좀 승부를 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적인 측면만 본다면, 지수를 종목으로 본다면은 역시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수 안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중요성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 장세를 좀 더 대비해보자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김 의원님 시장 판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증시의 느린 상승은 뭐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코스닥 시장은 뭐 바이오 랠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변동성의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일단 코스피를 중심으로 본다면 저는 뭐 느린 상승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 근데 외국인 매수는 저는 지금 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지 않고요. 뭐 하루에 1,000억 사는데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매물벽이 좀 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 매수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수의 상승 속도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으로 계속 사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종목 순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계속 치고 빠지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단기 전략에 능하신 분들은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 거래대금이 쏠리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단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실적주와 지배구조 관련주를 중심으로 계속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종목별 이슈 한번 들여다보면 업종 내에서 섬유 의복주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 들어 한세실업이나 태평양 물상 등도 이 관심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인지, 그 안에서 또 투자 매력 좀 있다라는 분은 종목이 있으십니까? 뭐 아무래도 제일모직의 시가총액 비중이 뭐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제일모직이 뭐 상승하게 되면은 섬유 의류업종 업종 지수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도 이제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류주들이 지금 똑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 모멘텀이 있고, 특히 지금 해외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의류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부분들보다는 역시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부분의 그 실적 부분들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 부분이 지금 국내 외에 어떤 해외 쪽에서 어떤 그 실적 부분들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의 어떤 비중이 크고 또 해외 쪽의 어떤 그 실적 부분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으로 바로 이제 그 베이직 하우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내 법인, 그러니까 국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워낙에 또 이제 그 중국을 비롯한 지금 해외 쪽의 어떤 그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들을 지금 현재 좀 포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앞으로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류주 내에서 베이직 하우스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혹시 좀 눈여겨둔 종목 있으신가요? 종목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일모직 자체가 업종을 워낙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류 업종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네. 업종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제일모직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얘기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세실업 정도가 탑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신규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 내 관심주도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또 유망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간 박정석 대표의 종목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십니까? 예, 잘 가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시작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시작하는 종목들 중에서 진성 TEC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진성 TEC는 우리가 이제 그 기계 그 업종 중에서 바로 굴삭기 있죠. 이 굴삭기 어떤 하부 어떤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하부 부품이라고 한다면은 롤러라든지 아이들러 이러한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또는 캐터필라 이쪽으로 이제 지금 그 매출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그 두산 인프라코의 어떤 비중 부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캐터필라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이 좀 커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1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캐터필라 외에도 좀 다른 어떤 해외 고객들의 좀 비중이 좀 향후에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쪽이 잘 되면은 더 좋겠지만 한쪽이 잘 되는 부분들보다는 역시 어떤 그 매출체 다변화로 한 측면 속에서 향후에 볼보라든가 또는 스미모토 이러한 그 기업들로도 지금 매출이 지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작년보다는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그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성 TEC를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또 반등 국면에 들어오고 있는 진성 TEC입니다. 어떤 흐름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관심주에 넣어놓고 대응해 볼게요. 김종혜 연구위원과 지니어스 클럽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